제가 일하고 있는 복지관에 고우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복지관과 수십 년 동안 인연을 함께해온 할머니는 복지관에 전화하실 때마다 본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직원에게 호통을 치시는 아주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식어가는 어느 날 할머니를 담당하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식사를 거부한 채 물만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뵈니 이전과 다르게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줄곧 입맛 없어, 밥 먹기 싫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사도 진료도 모두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빗둘배둘한 글씨로 병원을 절대 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시며 완강한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영양을 위해 보조식을 준비했고 할머니께 욕창이 생길 수도 있어 매트리스 위에서 자세를 자주 바꾸시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119에 바로 연락할 수 있게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당부에도 할머니는 영양 보조식과 기저귀 교체를 거부하시면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살고 싶지 않으시다며 오물이 있는 방바닥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치우고 싶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대로 죽을 거야! 빨리 죽고 싶으니까 도와주지 마! 라는 말을 계속하시며 힘든 마음을 표출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님도 할머니를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할머니의 손을 잡고 3시간이 넘도록 설득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렇게 여생을 보내기는 싫으시잖아요. 이렇게 여생을 보내기 싫으시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은 저희의 마음을 느끼셨는지 할머니께서는 도움을 받겠다는 끄덕임을 보이셨습니다. 진정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만 있다 보니 욕창 소독과 같은 의료 처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할머니를 치료할 수 있게 가정방문 의사 선생님께 의뢰서를 보내고 할머니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신속히 할머니 댁에 방문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 소변줄 연결, 욕창 소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끝내고 저희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할지 말지 논의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의사는 명확했기에 요양센터장, 요양보호사, 가정방문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건소 등이 할머니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가 댁에서 지내시는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할머니 댁에 자주 방문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집에서 관리가 힘든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방문 의사, 복지관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매일 할머니 댁에 방문해 욕창을 소독했고 가정방문 의사가 방문하지 않는 날에도 복지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욕창 상태를 보며 할머니의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정성에 할머니도 웃으며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건강검진을 위해 보건소 재택의료 서비스를 연결해 할머니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요양센터장님과 협의해 할머니 댁에 전동 침대를 설치해 할머니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오물로 가득했던 방바닥에 누워 죽겠다고 소리치시던 할머니는
이제 저와 사회복지사가 가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를 닦아드릴 때마다 깨끗하게 닦아주니까 너무 시원해 라며 손을 꽉 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항상 저희가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요양보호사가 퇴근한 이후에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할머니가 물은 잘 드시는지, 욕창 소독한 부위가 아프진 않으실지, 캄캄한 방에 혼자 누워서 무섭진 않으실지. 이런저런 걱정에 저는 수시로 요양보호사와 가정방문 의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분과 함께 할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많은 관리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전에 할머니를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의 3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돌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민센터에 돌봄 SOS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와 돌봄 SOS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할머니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백은 복지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속적인 관리로 할머니의 욕창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약과 영양 보조식을 드시질 않아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변의 양상이 좋지 않고 다리에 부종도 관찰되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자녀들의 오랜 고민 끝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요양병원 입원을 결정한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할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할머니가 원치 않은 입원을 하게 돼 속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가 치료 잘 받으시고 집에 다시 오면 우리가 다시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으니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대변을 치우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집을 청소하는 일이 전문가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물범벅인 바닥에서 어르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너나 없이 소매를 걷어 바닥에 오물을 치우고 어르신이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게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전문가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머니의 의사를 존중해 보낸 한 달 동안 함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의사, 요양보호사들은 할머니의 행복을 바랐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지만 함께한 한 달 동안 할머니에 대한 저희의 진심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보호, 돌봄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이자 사회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